좋아요, 구독.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슈를 좀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위믹스와 관련된 이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였죠. 국내 대표 게임 코인인 위믹스의 충격적인 상장 폐지 결정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관련돼서 이후 진행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박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사 회원사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7에서 10일가량의 상장 폐지를 예고를 하면서 그 기간을 거쳐 오늘 12월 8일 오후 3시에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사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의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그리고 소명 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의 오류 신뢰 훼손 등이라고 합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공정위의 제소에 이어서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겠다며 대응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위믹스의 상폐 결정에 따른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죠.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위믹스 상장 폐지로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온보딩을 고려하는 게임 회사들의 부담 증가로 플랫폼 확장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P2E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게임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그중 드래곤플라이, 룽투코리아, 컴투스 홀딩스, 조이시티 등 게임, 모바일 게임 및 NFT 테마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메이드의 충격으로 게임주들의 타격이 큰 시장 상황인데요. 현재 위메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가상화폐 위믹스와 게임이라는 시장에서 핫했던 테마이기 때문에 그 게임 본연의 가치는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서 가상화폐 위믹스로 인하여 테마와 수급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한 이유로 고점에서 버틸 투자자들은 애초에 위험성이 다분했던 종목은 맞았다라는 판단밖에는 서질 않고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던 세력들의 초대형 작전이었던 만큼 위믹스의 상태 결정으로 주가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세력들의 탈출 랠리가 이어질 때 강한 수급이 한 번쯤 몰릴 확률이 있죠.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바라면서 그 외에 다른 게임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이번 주 돌아오는 섹터들에 집중을 하셔서 수익을 보신 후에 탈출 및 약손절 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번 이슈로 인해서 게임주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었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움직였던 테마군들 중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를 좀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공개 협상 관련 소식이 들려왔는데 관련주들의 흐름이 연속적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지난 금요일 상승했던 섹터 우크라이나 재건주였죠.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비밀 접촉을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났는데 두 나라는 포로 교환과 러시아산 암모니아 수출 재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런 만남이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현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히며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든 고통을 종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다입니다. 이번 크렘린궁 대변인의 발언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전쟁의 장기화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재건 소식도 끊이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테마는 계속 돌고 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모든 양방향성을 보면서 테마주에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러우 관련주에 단타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 또 짚어봐야 할 이슈가 있는데요. 이원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에서 우크라이나 의원 4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원재 차관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전후 추진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역시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가능하겠죠. 이 같은 소식으로 TYM, 유신, 데모, KH건설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자회사가 모듈러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 또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인 한미글로벌 또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슈 분석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특징적으로 살펴볼 종목, 가져온 종목은 덕신하우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드린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 이 두 가지 이슈를 묶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인데요. 덕신하우징은 일반 건물, 대형 고층 건물, 교량 등을 시공할 때 H빔 위에 첫 번째로 설치되는 바닥 재료, 데크플레이트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데크플레이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건설 기초 자재 중 하나로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삼성물산과 최근 152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삼성전자 평택 신축공사 109의 데크플레이트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때는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었지만 그때 정치 테마로 인한 상승분은 모두 반납이 되었으면서 현재는 모듈러 주택 정책 협의체 출범식 소식으로 모듈러 건축에 사용되는 데크플레이트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1,528억 원으로 24%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흑자 전환되면서 23년도가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뒤를 이어서 덕신하우징이 강한 상승세를 이룰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앞서 짚어드렸던 최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평택공장, 데크플레이트 공사 협력 체결 소식과 또 삼성물산과 포스코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1만 호 가구 규모의 임직원 숙소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사우디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약 5조 규모의 이번 MOU 체결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초기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사막 환경 속에서 최소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뽐내기 위한 선택으로 모듈러 공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덕신하우징의 데크플레이트가 모듈러 건축물 공법에 사용된다는 점이 부각된 것인데다가 이번 수주로 인해서 덕신하우징이 사우디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네옴시티 메인 계약인 더 라인의 수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신하우징의 상승세에 더욱 힘을 보태지 않을까 또 한번 예측을 해보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 전고점인 2,665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며 현재 241 이평을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고점 2,335원을 이탈하지 않으며 241 이평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단기적 전고점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전거래 단기적 골든크로스 형성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이면서 삼성물산의 네옴시티 MOU 이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덕신하우징의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입가는 2,300원, 목표가는 2,655원,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 오늘장 작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금요일 미 증시에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 여파로 제품 출하량 감소 소식의 우려가 부각이 됐죠. 그로 인해 애플과 그의 관련주들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 오늘은 굉장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분석을 통하면 연말 쇼핑 시즌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최대 25에서 30% 부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한 중국 공장에서 생산에 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고급형 아이폰의 품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와는 반대로 중국 측에서는 내달 초 아이폰 14 생산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품귀 현상이 조기 해소될지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증시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면서 약보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여전히 외환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진 불안 심리는 여전한 상황에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로 인한 기대감으로 반발 매수 심리 또한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 포인트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원달러 상승 또는 하락이냐, 우리 증시의 흐름을 읽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 불안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중요 포인트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시 흐름 환율의 변동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 미증시와 디커플링을 이루는 우리 증시, 상승세를 더해줄 환율의 하락이 더 좋은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